평소에 옷을 입을 때 내가 좀 평범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입는 스타일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만 적용해도 저는 바로 쉽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옷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길을 가다가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딱 볼 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아우라가 느껴질까? 어떻게 저렇게 스타일링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옷을 더욱더 잘 입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비교적 평범하게 입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 옷 스타일링이 좀 정체되어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옷을 입어온 경험을 토대로 내 스타일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7가지만 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퀄리티에 투자하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비싸고 좋은 옷은 정말 가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가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좋은 원단을 가지고 좋은 봉제와 패턴으로 만들어진 옷은 일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당연히 높은 값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소비를 하지는 마시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버짓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의 옷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퀄리티가 낮은 옷은 몇 번 세탁을 하면 금방 망가지고 컬러도 빠지고 원단도 늘어나기 쉽지만 퀄리티가 높은 옷은 더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세탁을 해도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쇼핑을 할 때 2가지로 나뉘죠. 퀄리티가 좋은 옷을 하나 살 것인지 아니면 저렴한 옷을 여러 개 사면서 입을 것인지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렴한 옷을 여러 개 사면서 과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길게 보면 퀄리티는 양보다 더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더 좋은 품질의 적은 수의 옷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라면 구두를 가장 먼저 투자할 것 같고요, 만약에 구두를 신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팬츠나 아우터류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옷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옷장을 딱 봤을 때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체형을 파악을 하라입니다. 저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입느냐보다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체형에 맞는 잘 어울리는 실루엣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옷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소유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체형에 맞지 않는 좋은 옷을 입는다면 그건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른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통해서 조금 더 덩치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고,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은 플리츠가 잡힌 팬츠를 입으면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를 입으면서 비율이 좋아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인의 체형을 잘 알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의 체형에 관계없이 트렌드에 휘둘려서 어떨 때는 오버사이즈만 입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슬림핏으로만 입고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저는 본인의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고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컬러를 반대로 생각하라입니다. 내 스타일이 단조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여러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비슷한 컬러들로만 입을 때인데요, 저도 예전에 무채색만 입었던 적도 있고 브라운 계열 위주로 입었던 적도 있었어요. 무채색만 입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유채색을 섞는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는 안 입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옷장을 딱 봤는데 블랙 위주로만 있다, 아니면은 팝스러운 컬러만 위주로 있다, 이런 옷장으로 구성이 되신 분들은 이 컬러들과 반대의 컬러들을 쇼핑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컬러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요, 이런 컬러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컬러의 옷이든 본인은 소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본인의 색깔을 더욱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패턴이나 텍스처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솔리드 패턴의 옷만 있으면 스트라이프나 체크, 그래픽 등이 있는 아이템도 사보고, 광택감이 없고 칙칙한 느낌의 옷만 있다면 광택감이 있는 옷도 사보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본인도 몰랐던 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룩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이덴티티가 조금씩 잡히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레이어드입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레이어드를 잘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레이어드 연출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어드는 여러 가지 옷을 껴입는 방식이기 때문에 텍스처, 컬러, 실루엣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입어야 되는데요. 즉 어려울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과해 보이고 미스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드를 잘하는 방법은요, 사실 많이 입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레이어드를 잘하는 소소한 팁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자면, 몸에 가까울수록 더 가볍고 얇은 옷들 위주로 시작을 하고 그 위에 더 두껍고 무거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티셔츠나 셔츠를 입고 니트웨어를 입고 두꺼운 아우터를 입는 방식이죠. 이런 기본적인 레이어드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도전적인 레이어드를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나중에 헤비 아우터 위에 얇은 카디건을 매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위트있는 연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레이어드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옷을 빼거나 더할 수 있는 점이 있죠. 다섯 번째로는요, 액세서리입니다. 옷에 변화를 주고 풍부함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액세서리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의도가 있는 액세서리를 더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액세서리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룩이 더 매력적이고 퀄리티 있는 룩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뭐 정말 많죠. 이런 모자나 안경, 시계, 머플러, 스카프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소와 똑같은 룩을 입더라도 액세서리를 활용한다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무드를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경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직접이거나 드레시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카프를 활용해서 룩의 풍부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프레피의 레퍼런스에서 입을 때도 미국스러운 안경을 쓴다면 조금 더 무드를 디테일하게 잡아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 액세서리를 활용을 한다면은 본인의 무드를 정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장 시작하기 쉬운 거는 시계나 안경 이런 것들로 시작하면 쉬울 것 같고요. 만약에 액세서리를 잘 착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로 한번 착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믹스앤매치입니다. 지금도 복식의 틀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200년 전까지만 해도 복식의 틀을 깬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수트에 로퍼를 신는 건 말이 안 되고 결혼식에 갈 때 캐주얼한 룩을 입는 경우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 시대에서 믹스앤매치는 스타일리시함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믹스앤매치를 자르는 방법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장르를 달리해서 입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스포티한 디자인에 포멀한 느낌을 섞으면 믹스앤매치를 잘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믹스앤매치를 잘하려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이비면 아이비, 아웃도어면 아웃도어, 포멀이면 포멀 등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연스럽게 보이는 믹스앤매치 연출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해도가 없이 무작정 장르만 달리해서 입는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 애매한 룩이 될 수도 있죠. 저는 믹스앤매치와 미스매치는 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에 충실한 룩을 입고 그 다음에 천천히 믹스앤매치 연출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나중에는 믹스앤매치를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따라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옷을 입을 때는요, 뭔가 정형화된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바지를 입을 때는 B라는 재킷을 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스타일링이 베스트면은 그렇게 입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사진들을 보면서 레퍼런스에서 비슷하게 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내 스타일대로 재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욱더 넓혀나가게 됩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뭐 잠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2년 전 정도부터 집업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집업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입을 수 있을까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평소에 좋아하던 록이라는 브랜드를 봤었고 집업을 입고 그 밖에 셔츠를 입는 스타일링을 꽂혀서 이에 대해서 레퍼런스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이 좀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는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옷을 입을 때 내가 좀 평범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입는 스타일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만 적용해도 저는 바로 쉽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